최우선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6월 9일 화요일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제 TG30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15만 원 가격 위죠. 자, 여기 캔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이고 그러면 이번 주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확인을 하시면 이때가 월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 이 가격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이끌어낸 부분이죠. 그러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6% 반등 줬다고 했잖아요. 16%. 레버리지는 2배로 추종을 하는 거죠. 하락도 2배로 추종을 합니다. 변동성은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상승의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항상 레버리지는. 만약에 하방의 방향을 본다면 인버스를 하는 거죠. 인버스. 근데 저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해지 개념으로만 보세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시장은 항상 롱 쪽으로 보신다라는 측면에서 레버리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 16%의 반등 그 이하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6%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인 종목들은 소수예요. 적습니다. 그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단연 압도적이죠. 34%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기준 잡는 것도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서 제가 기준을 표시를 해드렸죠. 이렇게. 자, 이 신호, TG30 정 신호가 뜬 이 캔들이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5만 원 위로 지금 가격이 18만 5천 원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기준. 확인하시면 바로 그 가격. 최저가 15만 원이에요. 15만 955원. 6월 11일. 저 최저가의 매수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자,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은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앞서서 6월 달에 단기적으로 이것은 5일 이평선인데요. 단기적인 평균 가격이 꺾인 가격이 이 가격이죠. 평균이 꺾였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손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로 바뀌었다. 우리 투자자분들 손실 중이다가 본전 가격으로 올라오면 어떤 심리를 느끼시나요? 본전 가격으로 올라오게 되면 매도의 심리 느끼시죠? 본전을 찾고 싶다. 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심리를 조금이라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바뀌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쉬어갈 수밖에 없다. 간밤에 미국 증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 화요일 국내 증시는 좀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상승을 둔화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반등세에서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요. 무한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지수의 조정과 지수의 반등 또 그런 조정과 반등을 이용한 투자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부분은 무한적으로 반복돼요. 무한적으로 반복되니까 이 반등 시점만 그 타이밍만 잘 맞추면 수익이 무한 반복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한다? 제 신호가 가르쳐 준다 되겠습니다. 제 신호가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제 공부방에 설정하는 부분도
이제 공지를 해 놓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50 지수. 과매도 신호 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6월 8일 날 최저 포인트 1577.92, 6월 8일 날 과매도 신호가 발생됐습니다. 과매수가 풀리면 조정이 나오지만 과매도가 풀리면 반등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반등 나왔죠. 반등 좋고 저항에서 못 넘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화요일 시가 6월 16일 기준으로 약 12%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6%의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약 12%의 반등이 나왔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급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 더 선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는 약 12%의 반등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종목이 코스피보다 훨씬 많은데 그 안에서 또 150 종목들은 핵심적인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50 지수를 보는 것이고 코스닥 150 지수 반등 대응은 역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다. 제가 지난 시간 6월 9일 날 이런 기준 가격을 다 표시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14,000원 이 가격을 지키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게 중요했었는데 밑으로 밀었죠. 밀면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됐고요.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만원 가격 최저 포인트 6월 8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반등 시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 약 25%의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이게 기준이죠. 최저가 6월 8일 최저가 기록을 했고 여기서 다음 날 반등을 줬지만 쉬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결국에는 6월 8일에 저 종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가 기준 역할을 한 거 맞죠? 그죠? 여기가 기준 역할을 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다 라고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못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25%의 반등이에요.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 특히 전공정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죠. 근데 극소수죠. 원유가 EPS, HPSP,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극소수의 종목들만 초강세를 보였을 뿐이에요. 또 강세 급등을 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난 시간에 후성 말씀드리고 테크잉 말씀드렸어요. 후성은 보유를 하고 테크잉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 테크잉 다시 재매수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다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0%, 11%까지 급락했어요. 도로 내려왔어요. 도로. 급등 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나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 않다. 난 시장을 매수하고 싶다. 난 시장의 반등만큼은 꼭 따라가고 싶다. 충분히 보상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 반등을 주면서.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 약 25%의 반등을 줬고 코스피는 30%가 넘는 34% 반등을 주었으니까 최소한 양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공략을 했더라면 20% 이상 수익은 15% 해도 30% 수익이잖아요. 그럼 어중간한 종목, 추세가 망가진 종목, 손실 10% 이상, 20% 되는 종목 상쇄시키고 남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는데
그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제가 잡아드릴 수 있다니까요. 매일 아침 저와 같이 하신다면 제가 그 기회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제가 또 매수 말씀을 드리지 않죠. 왜?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저항을 소화시켜야 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FOMC 회의 결과는 동결로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고 중요한 거는 신임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좀 안심시켜주는 발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비둘기적도 아니고 매파적이지도 않고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예요. 그것을 누가 가장 잘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대응의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단연코 저는 이데일리 파트너 여승재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켓 이너에서 1위 누적 수익률 보여주는 것도 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종목 선택하고 종목 대응하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대응, 그러니까 시장이 평온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그러면 레버리지 하실 필요 없어요. 종목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확대되고 방향성 측면에서 뚜렷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구간 끊어가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탑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